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 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첫 번째 궁금한 종목 Y로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세요. 자, AI 버블론을 비웃는 SK 하이닉스죠? 하이닉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유, 막 돌아갑니다. 뭘까요? 이겁니다. 하이닉스예요. 자, AI 버블론을 비우는 SK 하이닉스입니다. 60만 원 탈환. 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제 이후에 SK그룹이 600조 원을 들여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나서서 이제 국내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자, 이번 주 목요일 아침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게 빅 이벤트죠. AI 버블론이 더 길어질지 이게 일단락될지가 이 실적에 따라서 좌우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바라봤을 때 현재 전략을 어떻게 잡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서 엔비디아 실적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자, 지금 SK 하이닉스 손실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많은 분들 그래도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 자, 화요일, 수요일 간에 일정 정도 정리는 하고 맘 편히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버티고 쭉 가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고점에서 매수를 했다면 일단 오늘 종가 기준에 대한 갭을 봤을 때 그렇게 뭐 큰 폭의 손실률이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지 않는데, 일단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현재 이익권이라는 추정 안에서는 오히려 홀딩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 일단 지난주 이 AI 버블론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면서 SK하이닉스에 대한 수급 변동이 두 차례나 좀 이어졌고요. 다만 반등 시 일단 갭을 좀 메꾸는 과정들은 수급의 어떤 유입 관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번에 굉장히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됐던 가장 큰 이유가 AI 버블론이 미국의 기술주 중심의 조정을 좀 가져왔고, 여기에 대해서 국내 반도체 빅2를 좀 비롯한 반도체 섹터의 전반적인 어떤 조정의 빌미를 좀 제공했기 때문에 사실 AI 버블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차기 가이던스에 대한 방향성이라든가 그 이외에 뭐 AI 칩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전략들,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화 여부가 좀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에서 확인됐던 뭐 캐펙스 투자 기조가 이제 상향 유지된 점은 좀 긍정적인 어떤 평가 부분이고요. 다만 이번 실적의 경우에도 사실상 뭐 가이던스에서 상향 지시했던 점을 좀 감안할 때 540억 달러에 대한 가이던스가 좀 제시가 좀 됐는데, 이 부분은 중국의 H20칩에 대한 매출분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JP모건에서도 전체적인 컨센서스에 대한 상향을 좀 전망하고 있고요. 이 가이던스의 부분도 보수적인 부분들보다는 상향 제시가 좀 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들,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텐데, 지난 2분기 실적에 하나 미스가 있었습니다. 매출 총이익이 한 2% 정도가 좀 미달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제시된 73% 정도에 대한 매출 총이익률을 유지하거나 좀 더 상향될 수 있는 안정적인 이익 기조가 좀 확인된다면 우리 시장의 어떤 기대치에 좀 부합하는 이상의 수급 전환을 좀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보겠고, 만약에 어닝 미스가 좀 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장기 영향보다는 좀 단발성 영향을 봅니다. 이렇다는 부분들은 얘네도 명확해진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조를 우리가 좀 주시를 좀 해본다면 오히려 낙폭이 큰 구간에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뭐 어닝 미스가 나올, 근데 엔비디아가 어닝 미스를 거의 낸 적이 없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또 좋은 실적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젠슨 왕의 입에서 어떤 가이던스가 나오느냐인데, 변영희 대표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또 AI 버블론이다 뭐다 젠슨 왕도 느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가이던스에서 좀 시원하게 뭐 없어도 더 크게 지르지 않을까요? 막 일단 시점상에 보면 연간 가이던스에 대한 제출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로빈의 전략들이 구체화 좀 되지 않을까.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어닝 미스라는 부분들이 기대치를 좀 하회했다기보다는 너무나 높아진 실적 추정. 그래서 우리가 2분기 실적, 코실적의 차기 가이던스도 상향 제시가 됐는데 트집 잡을 게 없다 보니까 매출 총액이 2% 미스 난 걸 가지고 일단 이게 조정이 좀 빌미가 좀 됐던 점. 그래서 이제 꼬투리를 잡히지 말아야 된다는 것 같이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번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좀 통해서 저는
전반적인 어떤 빅테크 기업들이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 안에서에 대한 조정 양상을 거쳤다라고 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새로운 어떤 전략이라든가 차기 가이던스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하게 좀 속 시원하게 좀 제시를 좀 해준다면 오히려 불확실성들이 좀 완화되면서 조금 더 수급의 어떤 방향성들은 하방보다 좀 상방을 좀 이끌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목표가 얼마 잡을까요? 예, 항상 좀 강조드렸는데 단기적으로 한 68만 원에 대한 목표가를 좀 유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일단 수급 변동 요인을 좀 차치하더라도 52만 원대에 대한 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절가는 52만 원 선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가이던스 실적에 대한 전망치 목요일 전까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함께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중일 갈등 악화 일로 롯데관광개발 싱글 벙글 한일령이 아니고 한일령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대만 개입 발언 이후에 중국 정부가 지금 비난을 강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중국이 결국 또 그걸 해냈습니다. 오늘 이 이슈에 우리 여행, 레저, 카지노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이 12.63% 윗꼬리도 없이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행이나 카지노주들은 윗꼬리가 조금 달리기는 했는데 이화진 과장님, 롯데관광개발은 윗꼬리 없이 쭉 달려갈 수 있었던 것, 좀 뭐가 다르다고 보세요? 결국에는 이제 그 객실에 대한 단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뭐 있겠죠. 카지노 같은 경우야 뭐 둘 다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드랍액에 따른 뭐 실적에 대한 뭐 그게 좀 차이가 좀 날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롯데관광개발은 2분기 때부터 이제 단기 순이익이 본격적으로 이제 흑자 이제 전환이 됐고 3분기 때도 최대치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계속 꾸준히 나와줬습니다. 지금 이제 2분기 때부터 20%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드림타워, 이제 포카 리조트 내에 또 그랜드 하얏트 제주가 있는 상황에서 뭐 F&B나 총 한 1,600석 정도가 있을 겁니다. 그에 따른 뭐 시너지 효과가 계속 꾸준히 좀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 뭐 한일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한일령에 따라서 이제 본격적인 중국 관광객들이 더 많은 예약치를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4분기는 이제 비성수기입니다. 비성수기다 보니까 3분기보다는 실적이 오히려 이제 하락 추세로 가긴 하겠지만은 오히려 이제 전년도 YOY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큰 성장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봤을 때는 뭐 카지노는 계속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객실 수요에 따른 단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롯데관광개발의 어떻게 보면 오늘 주가 상승에 가장 큰 수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 관광개발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세 번째 종목입니다. 자, 중국 얘기 또 나왔습니다. 중국 대륙에 이번에 깃발을 꽂은 로킷 헬스케어입니다. 요새 주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 로킷 헬스케어가 이 중국의 바이오 물질 동결 경화 방식에 대한 특허 등록을 받았습니다. 당뇨발 재생치료 시장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해서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입니다. 자, 근데 오늘 하루 상한가가 가서 오늘 하루 반짝한 종목은 아니고요. 요즘 주가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또 좀 욕심이 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변영희 대표님, 로켓 헬스케어 현재 관점에서 밸류를 좀 더 줄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일단 오늘 특허 통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냉정하게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냉정하게 봐야 된다. 예, 저는 뭐 일단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이 플랫폼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장기 재생 플랫폼이라는 부분들, 특히나 AI로 이제 상처 부위를 좀 측정해서 일단 뭐 썩어가고 있는 이 당뇨병 합병증에 대해서 여기에 어떤 재생 어떤 플랫폼을 좀 적용한 회복 프로그램이다. 이 정도로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해당에서는 이게 뭐 중국에 대한 특허 통지를 좀 하고 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이제 통지 절차가 좀 이루어진 측면들. 다만 이 부분이 플랫폼에 대한 승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돼서 어떤 이 IP에 대한 어떤 기반을 좀 확보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절차가 좀 수반된 이후에 중국 시장을 좀 진출하기 위한 어떤 플랫폼 어떤 진출 부분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공모가 기준에서는 11,000원대에 형성됐던 주가가 지금 현재 54,600원이라는 단기 급등을 좀 했던 이력들. 다만 3개월 이상의 어떤 보유예수 물량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소화가 좀 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예수 물량에 관련된 어떤 황금성 제약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수급의 연속성도 관점에서 단기간의 상승폭은 확대시킬 수 있겠지만
일단 중국의 어떤 명확한 진출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보유자 관점에서는 일단 뭐 상승 시에 비중은 좀 축소해서 차익 실현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켓 헬스케어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빅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빅딜 메이커 ABL 바이오입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주가 움직임 ABL 바이오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코스닥 내에서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을 기록한 종목 1위가 바로 ABL 바이오였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11월에 나오는 이 기술 수출 호재가 얼마나 크냐면요. 11월 내내 ABL 바이오는 이번에 19112 기술 수출 이야기가 내내 모멘텀으로 따라다닐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소멸되나 싶으면 12월 되면요. 이제 연초에 JP모건 헬스케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멘텀이 재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11월에 기술 수출이 제약바이오에게 엄청난 큰 호재로 작용하고 주가도 부양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지금 ABL 바이오를 바라본다면 당장이라도 그럼 들어가야겠구나라고 또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따질 건 또 따져봐야겠죠. 자, 오늘 이화진 과장님 제가 SNS를 팔로우하고 있어서 네. 그 스토리를 보니까 네. 유튜브로 대표의 라이브를 계속 다 보시더라고요. 오늘 뭐 좋은 이야기 좀 있었습니까? 네, 뭐 항상 이제 6월에도 그랬고 1월, 4월 때도 항상 이제 직접 이제 가서 이제 듣기는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유튜브로 이제 보긴 했습니다. 항상 이상훈 대표는 항상 인터뷰에서도 좀 강하게 좀 얘기를 하시는 편이긴 해요. 근데 그 말들이 다 목표로 다 이뤘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보통 GSK도 그렇고 이번에 일랄리도 그렇고 이미 2, 3년 동안 미팅을 계속 꾸준히 해왔었고 이런 릴리 같은 경우도 바이오 USA 2023년도에 첫 미팅 이후에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그러니까 GSK도 사실 이번 25년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1일차에 GSK랑 미팅을 했고 2일차에 일랄리랑 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계약을 끝나고 난 게 4월 달에 GSK가 계약이 마무리가 됐고 네. 지금 대략 한 6개월 정도가 걸렸죠. 그러면서 일랄리 얘기를 했는데 오늘 좀 그런 멘트를 했습니다. 뭐 Q&A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조만간 기술 이전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네. 항상 늘 깜짝 발표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내년 1월 JP모건 헬스케어에 여러 많은 빅파마들과 미팅 약속이 잡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 4월 달에도 갔을 때 이제 그때 대표님이 가장 강조했던 거는 이제 우리는 MTA 계약 없이도 바로 본계약이 가능하다. 그냥 MTA 계약이라는 거는 우리의 이제 흡원 물질을 가져가서 테스트를 하는 계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너네들의 검증할 필요는 없고 바로 얼마의 계약을 할 거냐. 이게 가장 이번 ABL 바이오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는 내년 바로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기술 이전 바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한 3개월, 보통 5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봤을 때 내년 상반기에 뭐 기술 이전 한 건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ABL 바이오 가장 큰 이제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세 가지 정도는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네옥 바이오, 이제 ABL 바이오 100% 자회사죠. 이게 미국에 이제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ADC 이주 항체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임상을 돌입을 할 거예요. 물론 4월 달에 얘기를 했던 거는 이 회사를 나스닥 상장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오늘 나온 멘트에서 제2의 메스라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ADC 이주 항체를 더 많은 임상을 통해 가지고 그만큼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더 높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다케다 제약이 12조 계약을 했어요. 16조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만 1조입니다. 이게 ADC 이주 항체인데 향후에 ABL 바이오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는 이쪽에 중점을 둔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30만 원 이상도 가능한 저는 밸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만 좀 내년에 임상 일상이 제가 알기로는 3, 4월 달에 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저는 임상 IND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이쪽을 좀 포인트를 좀 주의 깊게 좀 잡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재가 ABL 바이오 17만 6천 원. 현재 시총은 이제 9조 6천억 원 정도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ABL 바이오까지 살펴보면서 오늘 궁금한 종목 Y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과장, 변영인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